미국 시각으로 어젯밤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둘 사이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토론이었는데, 그래서 더 관심이 쏠렸는데, 오늘은 유혜영 교수님 모시고 함께 TV 토론 어땠는지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부 시간으로 9월 10일 저녁 9시에 ABC 방송사가 이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전반적인 이제 총평을 해보면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론 전에 이제 사람들이 기대한 거는, 만약에 이 토론 자체가 트럼프에 관한 것, 트럼프의 캐릭터라든지 본인의 어떤 뭐 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논의가 되면 이거는 해리스의 승. 반대로 해리스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정책, 그래서 그런 것들 왜 뭐 정책 입장을 바꿨냐, 아니면 왜 이런 건 안 했냐, 그래서 해리스에 관해서 토론이 흘러가면 트럼프의 승,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네네. 어제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트럼프에 관해서, 트럼프의 캐릭터에 관해서 토론이 흘러갔기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디펜시브, 그러니까 수비적이고 해리스가 이제 오펜스, 훨씬 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해리스가 승리했다. 네, 전통적으로 보면 토론이 거의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토론 3번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1차 토론 이후에 여론이 움직이는 추이가 한 1.7%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거 비교했을 때 해리스가 막 1% 정도로 움직인다. 그럼 펜실베니아 이런 데서 지금 완전 박빙이니까 그러면 사실 숫자는 작지만 이게 큰 이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해리스가 어려운 질문, 본인에게 약간 난감한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트럼프로 이제 포커스를 바꾸는 그런 전략을 굉장히 많이 구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해리스가 이렇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미끼를 탁 던지면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보통 다 물었나요? 네, 물었죠. 덥석. 네, 그래서 뭔가 트럼프를 굉장히 화가 나게 하는, 그래서 원래 준비한 대로 하지 않고 이제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대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뭐 공격한다거나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게 관건이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런 이제 해리스의 어떻게 보면 그 전략에 말려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90분 동안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주제를 저희가 이렇게 어떤 주제들을 다뤘나를 보면 거의 9가지 이제 주제를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어제 ABC 방송국의 이제 간판 앵커죠. 데이비드 무어랑 이제 린지 데이비스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그 사회자들이 질문을 직접 정하거든요. 이제 모더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질문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모두 발언도 없이 바로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였어요. 경제가 사실 뭐 가장 중요하죠. 경제부터 강론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처음에 이제 데이비드 무어 앵커가 해리스에게 먼저 질문을 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나아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레코드 어떻게 뭐 이제 방어할 거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이렇게 정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약간 준비된 멘트. 그래서 내가 뭐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내 뭐 이웃들이 우리를 키우는데 뭐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나 뭐 제2의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스몰 비즈니스 오너, 그러니까 자영업자였는데,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들에게 뭐 세금 혜택 같은 걸 많이 주고, 본인 정책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센텐스에 한 그 기회에 너무 많은 본인의 정책들을 얘기를 해서 정보가 너무 많았죠. 네, 그리고 말도 좀 빠르고, 그래서 저는 너무 긴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정책을 막 이렇게 나열을 하다가 그런데 내 정책은 이런데 지금 내 경쟁자의 정책을 보면은 사실 부자들을 돕는 정책이고, 사실 세일즈 텍스가 소비세인데 미국은 주마다 이제 그 판매세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이제 세일즈 텍스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뭔가 부자들보다는, 그러니까 가난한 혹은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조세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하는, 예를 들어서 중국산에 뭐 관세를 매기고 외국산에 관세를 매기고 이런 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쓰는 돈이 소득에서 보면은 훨씬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사실 트럼프가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정책을 디펜드하거나 이런 건 좀 불리하니까
바로 트럼프로 이제 실그머니 넘어갔죠. 어떻게 돌리는 보면.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뭐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각 후보의 경제 정책에 기반을 해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트럼프가 되면은 뭐 미국의 GDP나 경제 성장이 훨씬 더 더뎌질 거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관세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했죠. 그거를 이제 해리스가 언급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경제 정책 그 논의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를 가리키면서 이제 막시스트라고 그래서 해리스 아버지가 막시스트 경제학자다. 그러면서 아빠가 잘 가르쳤네.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뭐 앵커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죠. 자, 두 번째 강론. 어보션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2022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로비 웨이드라는 1970년대 네. 이제 대법원 판결이죠. 그거를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 전체 어디에 살든 네. 여성의 임신 중절권이 이제 보호가 됐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그거를 폐기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어떤 법안이 있는 걸 폐기한다. 그럼 그게 각 주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슈가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선거 전략으로는 아주 유용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장이 어디에서는 A라고 얘기하고 맞습니다. 저기에서는 B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사회자가 아니 계속해서 임신 중절에 대해서 의견이 계속 바뀌는데 유권자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확실히 그 약속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물어보죠. 네, 그래서 근데 트럼프가 직접적인 또 대답은 피하죠. 아니에요. 계속 그 확답을 피하면서 왜냐면 그 보수적인 기독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논의할 우리가 필요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하원 다 통과돼야 되는데 이게 통과될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답을 회피를 하는데 임신 중절과 관련된 이슈는 해리스 대통령이 가장 좀 우위가 있는 그렇죠. 공수가 바뀌는 거죠. 경제와 비교해 보면은. 네, 정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번째 질문부터 해리스 부통령의 어떤 이제 톤이라든지 자신감 이런 게 바뀌는 게 편하게 네, 보이는 것 같아요. 하고. 세 번째가 이제 이민과 국경에 관한 이슈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이제 이 해리스가 미끼를 완전 대놓고 던지기 시작을 한 거죠. 요게 한 20분쯤이었나요? 시작한 지? 네. 왜냐면 해리스에게 가장 사실 어려운 문제는 경제도 경제지만 이 국경 문제거든요. 이 사회자들이 왜 지금까지 더 지난 6개월 동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왜 그 전에 뭐 미리 하지 않았냐.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과는 국경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다르냐. 네. 이거 물어봤는데 질문이 그랬죠. 그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자기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전화해서 공화당한테 이제 다 폐기시켜라. 이 얘기를 또 하면서 근데 갑자기 전혀 뜬금없이 맞아. 그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보면서 트럼프 랠리에 내가 가는 거를 추천을 한다. 이민 문제가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해봤자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전략을 완전 바꾸는 걸로. 그래서 미국 사람들 표현으로 이제 under the skin.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이렇게 살살 긁는, 네, 살살 긁는 이제 네, 이런 전략을 이제 쓴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And I'm going to invite you to attend one of Donald Trump's rallies because it's a really interesting thing to watch. You will see during the course of his rallies, he talks about fictional characters like Hannibal Lecter. He will talk about windmills cause cancer. And what you will also notice is that people start leaving his rallies early out of exhaustion and boredom. And I will tell you, the one thing you will not hear him talk about is you. You will not hear him talk about your needs, your dreams, and your desires. And I'll tell you, I believe you deserve a president who actually puts you first, and I pledge to you that I will. Vice President Harris, thank you. President Trump, on that point, I want to get your response. Well, I would like to respond. Let me just ask, though, why did you try to kill that bill, and successfully so? That would have put thousands of additional agents and officers on the border. First, let me respond as to the Please. rallies. She said people start leaving. People don't go to her rallies. There's no reason to go. And the people that do go, she's bussing them in and paying them to be there, and then showing them in a different light. So she can't talk about that. People don't leave my rallies. We have the biggest rallies, the most incredible rallies in the history of politics. That's because people want to take their country back. Our country is being lost. We're a failing nation. And it happened 3.5 years ago. And what's going on here, you're going to end up in World War III, just to go into another subject.
what they have done to our country by allowing these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to come into our country, and look at what's happening to the towns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a lot of towns don't want to talk. It's not going to be Aurora or Springfield. A lot of towns don't want to talk about it because they're so embarrassed by it.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And this is what's happening in our country, and it's a shame. As far as rallies are concerned, as far as the reason they go is they like what I say. They want to bring our country back. They wa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It's a very simple phrase,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를 여기서 트럼프를 살살 긁은 게 트럼프가 준비해온 걸 못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그 전략이 아니었나. 네, 실제로 이때 이제 사회자가 끼어듭니다. 네. 그래서 데이비드 무어가 그 스프링필드 오하이오의 시장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전혀 컨펌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팩트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no. 지금 내가 TV에서 실제로 그 인터넷 안 봤어? 네, 그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애완견이 뭐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약간 무너지고 굉장히 화가 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이민 문제가 해리스에게 가장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는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뭐 범죄자다. 그래서 오히려 베네수엘라에서는 범죄율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뭐 FBI가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사회자가 실제로 뭐 미국의 범죄율을 보면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그것도 믿지 않죠. 그랬더니 이제 해리스가 딱 자기 차례가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prosecutor,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this is so rich 하면서 여기서 내가 코멘트할 게 너무 많다. 그 말은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지? 네, 트럼프가 너무 많은 이렇게 뭐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있고 지금 기소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거를 또 갑자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민 문제 얘기하는데 이게 크라임에 관해서 이제 이슈가 나오니까 범죄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인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기소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다 바이든 해리스가 짜놓은 정치적인 음모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트럼프가 제가 트럼프 참모였다면 트럼프가 그다음에 참모 말을 듣는다면은 정말 충분히 잘 준비해서 오히려 되게 잘 끌고 가서 해리스를 구석으로 몰아 넣을 수 있는 이슈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행정부 처음 몇 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더니 그래서 이민지 이 국경 지역의 치안에도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와서 이제 갑자기 선거 전에 너 이렇게 선거 전에 갑자기 페이스오프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갔어야 되는데 아마 준비를 했을 거고 생각도 했을 텐데 너 랠리 재미없잖아 라는 그거에 정말 갑자기 그 시쳇말을 쓰자면 야마가 돌아버린 겁니다. 정말 갑자기 확 정말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이때부터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쾌재를 부르기 시작했고 사실 그 질문들이 해리스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프래킹. 지하에 갇혀 있는 천연가스가 있는데 이런 지하에도 천연가스가 있다, 매장돼 있다는 거를 안 거는 1800년대 19세기부터 알긴 알았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빼내? 저기 있는 건 알아도 기술이 없어서 못 하다가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그 프래킹이라고 물의 압력을 이용해서 파쇄, 이거를 이 균열을 낸다. 이거를 깨부신다. 깨서 이 천연가스를 빼는 그 기술, 공법을 프래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프래킹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2020년 선거부터 이게 이슈가 됐어요. 가스가 있는 지역에서만 하는 건데 텍사스, 노스다코타, 펜실베니아, 뉴욕 이런 데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펜실베니아가 경합주고 펜실베니아에 굉장히 프래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주가 그 제조업 같은 게 쇠락을 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프래킹이 들어오면서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오염이라든지 지진의 뭐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민주당이 2020년에 이제 그 경선을 할 때 많은 후보들이 프래킹을 금지시켜야 한다.
근데 그때 해리스가 뭐 프래킹을 뭐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펜실베니아에서 프래킹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근데 경합주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자기는 계속 프래킹을 뭐 금지하지 않을 거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잘 물고 들어갔으면 굉장히 이제 좋은 주제가 됐을 텐데 그 전에 해리스 부통령이 또 주제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어떻게 보면 말을 돌린 거예요, 해리스가.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걸 묻습니다. 물어서 난 아빠한테 400 밀리언 안 받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수성가 이제 한 것처럼 실제로 근데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뉴욕타임즈가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그게 413 밀리언 달러? 진짜? 네. 5천억 원 넘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세금을 피하는 방식으로 약간. 네. 다섯 번째 이제 토픽은 이제 권력의 평화적 이양. 이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January 6 의사당 이제 난입 사건에 관한 건데 이제 데이비드 무어 그 앵커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January 6 얘기를 하면서 이 January 6 관련해서 돌이켜봤을 때 후회되는 점이 있냐.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내가 그때 유세를 할 때 평화적이고 애국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시위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사실 그 일은 다 낸시 펠로시랑 워싱턴 DC 시장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의 내셔널 가드 먼저 주겠다고 했는데 뭐 안 받았다 그러면서 남의 탓으로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죠. 거기서 이제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다 치안이.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전부 다 민주당 쪽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는 사실 이게 트럼프의 약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이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We are not going back. 사실 January 6라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트라우마 같은 상처죠. 이제 기억이고 그 뭔가 트럼프 시대의 분열과 혼란 이런 걸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절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역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한다. Donald Trump was fired by 81 million people. So let's be clear about that. And clearly he is having a very difficult time processing that. But we cannot afford to have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 attempts, as he did in the past, to upend the will of the voters in a free and fair election. Trump was fired by 81 million people.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트럼프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TV에서 뭐지? You are fired 그거였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이것도 사실 트럼프를 긁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이제 81 밀리언 8,100만 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전체 미국에서 이제 득표 수기 때문에 그리고 봐라 지금까지도 지금 선거가 언제였는데 지금까지도 자기가 진 거를 인정을 못하고 저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가자 전쟁이 벌써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 됩니다. 하마스가 그 테러 공격을 한 지 1년 동안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지 않느냐. 아직도 그 포로도 다 돌아오지 못했고 이 상황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못한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나였다면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해요. 네. 어떻게? 뭐 근데 그럼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데 근거가 없이 그냥 나라면 믿어봐. 나라면 안 일어났다니까? 왜냐면 나는 거예요. 강하니까. 나는 스트롱하고 바이든은 위크해서 이 모든 전쟁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다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해리스가 얘기를 하는 게 트럼프는 이 독재자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본인 자체가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걸로 이스라엘 사실 하마스 요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해리스가 어떤 그런 트럼프의 어떤 약점 돌렸죠. 이런 거를 돌렸고 7번째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관한 얘기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데이비드 무어가 트럼프한테 어떻게 질문하냐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해결했을 건데 바이든은 이거를 몇 년째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24시간 안에 해결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트럼프가 내가 그 대통령이었으면 이 전쟁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끝내는 거 맞아. 맞아. 어떻게? 그냥 포기. 우크라이나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포기해서 그냥 푸틴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키우의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앉아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었죠. 뭐 이거는 또한 뭐 해리스도 사실 뭐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만약에 트럼프였으면은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복속됐을 거고 그럼 러시아가 거기서 끝나겠느냐? 계속해서 러시아 서쪽으로 동유럽의 국가들을 지금 나토 안에 들어있는 또는 미국의 우방국을 계속 어떻게 호시탐탐 노릴 거고 침공할 거다. 우크라이나 다음 그 국경이 폴란드인데 그러면서 지금 여기 펜실베니아에만 폴리시 아메리칸 80만 명 산다. 그 사람들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도 정말 트럼프 찍을 거냐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거는 진짜 펜실베니아에 사는 그 경합주에 사는 이 유권자들을 딱 노린 준비한 멘트인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튼 준비한 거를 다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웠던 토론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인종 문제였습니다. 인종과 뭐 정치. 네, 이 질문은 뭐 안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또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해리스가 원래는 인디언이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흑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표 받으려고 대통령 되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했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레벨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은 상대 이제 그 경쟁자의 인종, 그 racial identity, 인종 정체성에 대해서 커멘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무슨 권리로 본인은 상대방이 내가 어떤 인종인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커멘트 할 수 있는지. 이거 영어로 하면 이게 제가 번역이 잘 안 되는데 Why do you believe it's appropriate to weigh in on the racial identity of your opponents? 근데 이제 트럼프의 답은 이제 I don't care what she is. 뭐 흑인이든 아시안이든 나는 뭐 상관 안 한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빅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큰 일처럼 얘기를 하냐. 얘기를 했고 해리스가 그 전에는 이 질문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냥 all the playbook 하면서 그냥 아예 이 질문 자체에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거는 답할 가치도 없는 약간 질문이다라는 인상을 줬는데 여기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어젯밤에는 이제 트럼프가 이런 인종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트럼프가 이제 그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건물에 렌트 같은 거 줄 때 이제 흑인이면은 뭐 렌트를 안 준다거나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하죠. 이제 헬스케어 그 앵커가 트럼프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오바마 케어를 처음에 공화당 많은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대선 후보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당선되면 오바마 케어 없앨 거다 라고 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킵했거든요. 오바마 케어를 내가 사실 세이브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내가 플랜이 있긴 한데 이제 곧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앵커가 그래서 계획이 있냐라고 했더니 어제 뭐 최고의 밈이 나왔죠. 뭐라고 했냐면 I have a concept of plan.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좀 구상은 하고 있어. 내가 계획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구상은 하고 있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비판을 해온 그 대상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 내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계획은 말해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상이 있어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좀 뜨악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해리스가 정책 입장을 바꿨죠. 그래서 메디케어 for all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훨씬 더 좋은 우리가 헬스케어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헬스케어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상원의원일 때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60몇 번 폐기시키려고 해서 그게 맨날 의원들이 투표를 했었어야 돼요. 방금 트럼프가 나는 오바마 케어를 뭐 그냥 잘 지켜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상원일 때 맨날 아침마다 알람 와가지고 오늘의 표결 알람 와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오바마 케어 폐지 그게 60몇 번이나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했죠. 얼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지금 한 말과 행동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부각을 시켰던 것 같고요. Affordable Care Act, 그러니까 적정 부담, 그러니까 아무튼 그 오바마 케어를 더 확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비싸지 않게 그 건강보험에 의료보험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제 마지막은 기후변화인데요. 기후변화는 민주당, 공화당의 의견이 가장 갈리는 분야이기도 한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그냥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안에서는 우리가 사실 국내 에너지 생산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늘리는 동시에 이제 클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로. 네, 청정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확산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션 페인 그 미국 자동차 노조 그 이제 또 우리를 이제 나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실 기후변화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사라질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약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요 얘기를 한 것 같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에만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10,000개가 사라졌다. 근데 실제로 그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그 연준 페더럴 리저브가 통계 자료를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로 미국에서 그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좀 증가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다가 팬데믹 때 떨어졌다가 바이든 대통령 때도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 최근에는 전혀 10,000명이 뭐 사라지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 계속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일자리가. 네, 한 130만 개 정도? 1,300만 명 정도로 이제 일자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사실 이게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마지막 순간인데 갑자기 헌터 바이든 뭐 우크라이나 모스크바에서의 그런 스캔들을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네, 시간이 다 돼서 이거를 뭐 전혀 얘기를 못하고 그냥 얹을만 한 상태로 그냥 토론이 끝나버렸죠. 네, 네. 네,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할 때는 사실 누가 마지막에 발언할지 이런 거를 다 동전 던져서 미리. 결정을 하는데 네, 축구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전 던지기 이겨가지고 네. 자기가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이 이 연단이 2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쪽을 할지를 정한다고 해요. 진짜 축구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가요? 그 페널티 승부차기 할 때 저기처럼. 네, 그래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준비한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한 거죠. I started my career as a prosecutor. I was a DA, I was an attorney general, a United States senator, and now vice president. I've only had one client, the people. And I'll tell you, as a prosecutor, I never asked a victim or a witness, are you a Republican or a Democrat? The only thing I ever asked them, are you okay? And that's the kind of president we need right now. Someone who cares about you and is not putting themselves first. I intend to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and focus on what we can do over the next 10 and 20 years to build back up our country by investing right now in you, the American people.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근데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지난 3년간 왜 이렇게 계획이 많으면 하지 않았냐. 근데 이것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토론 준비를 할 때 계속해서 요 말을 하라고 스태프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제 트럼프의 기조가 이걸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걸로만 갔으면은 트럼프가 맞아. 훨씬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리스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부통령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뭐가 이게 너무 약했어요. 트럼프는. 그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토론을 저희가 정말 재밌게 봤고 그 토론에 대해서 이렇게 뒷이야기 어떤 총평, 관전평을 이렇게 애청자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되게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또 라이브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